반갑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박진식입니다. 예, 이게 참 항상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이게 제일 항상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일단 화면 공유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박진식입니다. 어, 오늘 이제 CLC 이제 3주차 과정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 이렇게 미팅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죠? 오늘 CLC 과정은 어, 어쩌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과정은 이제 45분이라는 시간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와 비전이라는 주제와 이제 그 Why 아메이, 왜 아메이인가라는 주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들을 20년 전에는 이게 1시간 반, 1시간 반 해서 약 3시간 동안을 갖다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45분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막 제가 먼저 이거 뭘 막 말을 너무 급하게 빨리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제가 황당하고 이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빨리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 소개가 먼저 안 했네, 그죠? 이제, 여행을, 이제 아메이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이제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메이 사업을 한 이제 2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20년 전에 이 사업을 들을 때는, 그때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뭐,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가정, CLC라는 가정을 저는 구미에 살지만 20년 전에 이제 진주에 가서 진주까지 가서 이걸 들었었거든요. 들으면서도 뭐 그냥 뭐 한번 들어보지 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 3주 과정을 듣고 나서 제가 많이 이제 바뀌었고 아메이를 보는 그 시각이 많이 바뀌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저는 이 3주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게 이게 아메이가 또 내 삶에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또 알지 못했던 또 경제적인 관념 이런 것들, 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메이라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떤가요? 우리 사회가 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리고 저성장 고물가라는 이 큰 테두리 하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이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는 하나의 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제 경제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다가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저성장의 문제까지도 어쩌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제 소리가 제대로 제 소리나 화면 자체가 안 보이면은 조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님. 제 보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환경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떠서 중간중간 표시를 해주면 제가 이게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다시 돌아와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더 낳으라 해서 더 놓는 것도 아니고, 뭐 늙지 말라 해서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들이 뭐
이제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은 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죠. 고독사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고독사라는 문제가 뭐 신문지상이나 일본의 사회에서나 보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고독사의 비율들이 사실은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배웠던 무의고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 사고 중에 무의고라는 거 있다. 무의고가 뭔지 아시죠? 그죠? 무의고는 할 일이 없어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람이 해야 외롭거나 뭔가, 이걸로 해서 해소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오는 고통, 이걸 무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뭐 옆에 있는 이제 선배들이랑 또 친척들 보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은퇴해서 나는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딱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야,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다는 것들을 갖다가, 특히 이제 일을 하시던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세 가지. 여기에 보면 노후에 준비하면 늦는다라는 참 용어가 있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사실은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은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날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 사실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미래 준비의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자기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돈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돈이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10억보다는 월 300만 원의 수입이 더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형태로, 연금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소득이 사실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돈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예전에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가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 삶인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내가 겉으로 보기 좋은 것보다는 근력이 필요한 그런 건강이.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그죠? 20대, 30대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기가요. 50대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뱃살이 나오고, 그죠? 흔히 말하는 나이살들이 나오는, 나이살이 생기고 근력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개념도 예전에는 자기 개발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예전에는 자기 개발이 내가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숙한 또 성장된 모습으로 사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이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자기 개발도 생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같이 제가 얘기했던 무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뭔가 은퇴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일을 하든 즐기든 이걸 통해서 뭔가 보람을 얻든 그걸 위한 자기 개발이 사실은 필요한 것도 예전에는 나를 좀 뽐내기 위해서 뭐 이런 자기 개발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생존을 위한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메이를 들으면서 참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뀌었던 것들이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4분면이죠.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있대요. 4개 분면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가난한 삶을 살고 가난한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가 투자에는 부자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나누는 기준점이
강한 아빠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요. 시간과 노동을 투자를 해서 돈이라는 걸 벌지만 사업가 투자 부자 아빠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소득이라는 게 창출되어집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창출된다는 것은 자산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창출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기에 이제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뭐 그냥 사분명이 이렇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 제가 살아오던 사회생활을 하던 기준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였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거는 성실한 삶이고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버는 거는 좀 양아치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어느 표현이 제가 약해가지고 어쨌든 좀 부적절한 그런 삶이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흔히 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삶은 나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렇게 불로소득이란 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개념을 갖다가 제가 이 학습을 하고 아메이 사업을 계속 들어보고 바뀐 게 이 얘기였거든요. 노동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자산이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자산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 거기 개념 자체를 제 삶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알지 못했던 이게 그냥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못한 삶이냐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을 보고 아까 같은 이 현실 점검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바뀐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오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와 비전이라는 걸 하지만 사실 이게 딱딱한 개념 어떤 데를 가도 이 딱딱한 거지 않습니까? 개념이라는 건 딱딱한데 근데 이 사회를 조금 보고 세상을 이렇게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뀐 게 그거더라고요.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이러면은 참 그냥 뭐 소개해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을 갖다가 제대로 정립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3주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안 들어도 되는 걸 생각합니다. 이 강의만 들으면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강의를 들었다는 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그리고 이 개념에는 그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가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자체를 갖다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좀 진행하느라고 제 얘기들을 좀 많이 이제 빼고 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정의와 비전인 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간단하게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렇게 그림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중간에 있는 광고와 샘플 관리비, 광고와 유통 비용을 갖다가 없애고 직접 제품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 수익의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하는 쉽게 얘기하면 캐시백 하는 시스템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의 정의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가 아니고 이제 챗 GPT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 데가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뭐 검색 사이트에서 챗 GPT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피라미드와 다단계를 조금 순화한 용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피라미드는 얘기할 게 없고요. 피라미드는 어떤 불법 사행성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의 논의의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단계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차이점을 보면은 이런 이제 조금 다단계를 순화한 용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정의를 듣고 보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들이 광고와 유통에 있는 캐시백 되는 부분을 예전 같으면 광고와 유통에 있는 담당을 하는 광고업자나 유통업자들이 가져갔던 것들을 소비자인 내가 이렇게 캐시백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걸 사실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는 가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개념은 좀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방문 판매나 이런 다단계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시간이나 이런 데 많이 배운 시간이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보면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 이래가지고 세상의 뭐 물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웨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변화에는 예전에 1물결에서는 노동과 땅이 중요하던 그 시기에서 제2물결에는 자본과 기술이 중요한 시기, 제3의 물결은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시기에서 이제는 더 넘어와서 창조와 그리고 연결과 공유가 중요한 그런 시기로 사실은 변화하고 있고 세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다시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 아까 있던 직장인과 자영사업의 영역에서는 알지 못했던 거기에서는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와 내가 앞으로 그 삶을 여기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 삶에서 바꿀 수 있는 삶으로 가려면 세상의 흐름이 사실은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어떤 부의 축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축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연결과 공유의 시대.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그래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한 것들을 사실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내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뭐 아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냥 단순하게 다단계가 진화해서 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한국 아메이가 이제 1991년에 들어갔고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91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4년도까지는 이제 방문 판매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품 자체가 한 5개에서 5개 처음에 시작할 때 5개였죠. 그죠? 그래서 제품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1,000만이라는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한 명이 1,000만치를 갖다가 예전같이 똑똑똑 봉지에 뭐 디시드랍스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팔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는 옛날에 이제 방판이라고 해죠. 방판하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방판 아줌마 이렇게 화장품 뭐 이런 것 같이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팔아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방문 판매 제품들이 예전에는 보면 좋았다는 기억은 뭐 조금 다 늘어요. 근데 이제 94년도로 오면서 다단계 판매 시절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왜 다단계 판매는 이제 제품의 종류가 한 4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한 사람이 소비를 하는 크기가 팔 수 있는 크기가 여력이 많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많이 함량이 됐다 그럴까? 배양이 된 거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잘 파는 사람들이 이제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했던. 그래서 10명이 100만 원치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품의 가짓수나 이런 것 때문에 능력자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단계 판매 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7년도 이제부터 특히 이제 IMF가 들어오고 하는 그 시기였죠. 이때 좀 돼서는 한국 아메에서도 제품의 가짓수가 한 250가지라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사실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많이 묻는다고 한다면은 제품의 가짓수를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제품의 가짓수가 어디 가든지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보면은 뭐 몇백 개 이상씩 제품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어지고 있는 이름만 명목상으로만 일어난 그런 제품 말고 그런 제품들이 250가지 이상이 되었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사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0가지 제품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판매가 아니고요. 10명이, 100명이 10만 원씩 소비를 하면은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판매가 아니고 소비를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96년도, 5년, 6년 이때의 사업을 갖다가 좀 알아보신 뭐 20년도 더 됐죠. 요즘 그런 분들 만나기도 하는데 25년, 30년 전에 아메이를 처음에 접했던 사람들은 보면 아직도 방문 판매와 다단계 시절의 기억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죠. 이제 소비를 하는 시대가 벌써 98년 이때부터 97년, 8년부터 이때부터 소비자가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의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들이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부터는 이제 소비의 시대가 되겠죠. 2000년대부터는 뭐 영어로 표현하는데 좀 뭐 제가 봐도 어려운 용어죠. 인터랙티브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제 이제 소비자들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판매라는 생산자들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래서 뭐 아메이로 예를 든다면 아메이에도 아메이 제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원포원 제품이라 해서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도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몰앤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몰이 뭐 조인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 몰에서 삼성 전자제품을 살 수가 있다든지, 그래도 우리 같이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그래서 몰에 몰로 이제 엮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자의 영역이 아메이 하나에서 다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게 이제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참 왜 이렇게 뭐 잘 없냐 하면 정의하기가 어려운 시절로 이렇게 갔죠. 연결과 공유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폰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애플에서 아이폰으로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이 장점들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인터넷에만 하던 것들 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래도 소개도 교육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연결과 공유의 시대들이 이 안에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 규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했고, 그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플랫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플랫폼, 아메이 사업자들도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즉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다른 뭐 뭡니까? 뭐 11, 11번가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연결을 해주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메이라는 나도 이 플랫폼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처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메이와 개념과 모습은 완전히 틀리죠.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라는 이걸 팔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연결과 공유라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이 개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게 사업 설명을 듣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이런 형태로 내가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에 성공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업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테 또 최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메이뿐만 아니고 다른 수도 없는 1년에도 몇천 개의, 그러니까 한 해에 몇천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씩 볼게요. 일단 생필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하죠. 그죠? 그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되어야 되고요. 제조와 판매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역사와 신뢰성이 이제 검증된 역사와 역사성과 신뢰성이 사실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제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생필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필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들어보시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부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소비입니다. 지속적인 소비.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사람이 있다고 유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그럼 소비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생필품이에요. 쓰고 없어지고 없어지면 또 쓰고 쓰고 없어지고. 그죠? 이런 생필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주로 거래되지 않으면은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물건들이 한번 팔고 치우는 그런 제품은 다단계성으로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계속 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 소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소개, 지인으로 한 번은 살 수 있지만 그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되지 않으면 한 번의 소개로 끝나고 한 번의 소비로 끝나거든요. 아까는 지속적인 소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자료도,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은 이 속에서 지속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제품들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89년 식물 영양소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요즘은 뉴트리라이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수기, 이스프링 정수기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죠.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기청정기 엠머스피어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아티스트리라는 화장품도 세계 탑5 브랜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이 멋있죠. 아메이 홈, 그죠? 집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도 아메이 홈에는 수도 없는 제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경쟁력의 제품들이 있죠. 요즘 중요한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ESG 경영하면은 저도 이게 요즘은 또 한물 단 용어 같이 좀 퇴색된 용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영원히 불변인 것은 이 환경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 제품이 되지 않으면은 수출이 안 돼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가장 깐깐하게 따지는 게 이 친환경 제품인 걸 많이 따지거든요. 저도 옛날 직장을 다닐 때 디스플레이 업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LCD, OLED 이런 것들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증생의 환경 영향 평가 이런 LCA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 제품이 나고 없어지는 데까지 모든 것들 환경의 영향을 갖다가 평가하게 돼요. 그 LCA
이걸 갖다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이 디스플레이 제품에는 보면은 수많은 약품들이 발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약품을 사용해서 그걸 갖다가 폐기되는 데까지 배출되는 데까지 환경을 다 전체로 평가해 가지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어사이먼트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메이도 그걸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메이는 이걸 먼저 했었죠. 그죠?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 아메이는 아메이만의 특별한 이런 친환경 제품 마크도 있습니다. 바이오 캐스트 포뮬러라는 것도 있고요. 미국 환경보호국의 세이프티 초이스 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보면은 강에 LOC를 강을 갖다 뚝 막고 있는 LOC 빈통이 있죠. 그걸 갖다가 LOC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강이 깨끗한 하천으로 푸르른 강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인쇄되는 강구용지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고농축으로 된 제품이 되어 있고 물에 들어가면은 48시간, 24시간 내에 99% 이상이 다시 환원되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사실은 아메이 제품이 친환경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답니다. 요즘은 이런 친환경 마크만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증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 이제 100% 소비자 만족. 요즘은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다 한대요. 근데 아미에서 하고 있는 100% 소비자 만족제는 그냥 환불이 아닙니다. 환불이 아니고 환불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3개월 이상 여기 보면은 소비자 만족제도를 자기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제품의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메이 제품은 보면은 통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불만족으로 환불 또는 교환을 원하시면은 ABO는 구입 후 3개월, 소비자는 20일 이내에 제품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서 그러니까 반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반품을 받는다는 게 통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우리 뭐 환불 받아줘요 이런 것들이 사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틀리거든요. 타사 제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품마다 틀려요. 우리 회사는 다 받아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메이도 이렇게 30일, 3개월짜리도 있고 또 큰 이스프링이라든지 공기청정이나 이런 건 또 1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소비자는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 소비자 만족도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제조와 판매가 일치해야 됩니다. 아메이는 자사 농장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또 제품들이 자사에서 재배한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누트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한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제조와 판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제조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지만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소비자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있었지 제조한 사람도 유통한 사람도 중간에 공급한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다 알 겁니다. 다 예전에 옥시 사건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책임을 결국은 손해는 소비자만 받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에서 중요한 건 제조와 판매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산했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갖다가 전부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성과 신뢰성. 1959년도 시작을 해서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역과 국가에 이렇게 진출을 해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DNB 평가 5A1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더넨 브래드스트리라는 세계적인 평가, 무디스의 모기업이죠. 무디스의 모기업인 더넨 브래드스트리에서 5A1이라는 세계 최고의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어떤
평가를 잘해줬다 이런 거. 우리나라 은행은 돈 많이 빌리면 평가 잘해줘요. 뭐 개인 평가도 개인 신용 평가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돈 많이 빌린 사람이 평가가 더 은행 등급이 아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 게 아니고 그 기업을 갖다가 사실 이 던앤브래스트에서 5A1에는 기업의 가치관과 기업 이게 CEO라든지 창업주의 철학까지 다 평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예전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A1에서 5A2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잭 웰치 그 CEO의 어떤 뭐 스캔들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요즘은 그런 걸 ESG 경영 이런 것들로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역사와 신뢰성이 상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있느냐. 우리 저희들이 이제 아미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성공 시스템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게 알았다면 다음 주부터 실제로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이런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 당신이 하고 있는 아메를 통해서 내 꿈과 가치를 갖다가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배울 게 다음 주에 이제 탱화 10가지 탱화라는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너첸 볼처라는 12가지 해야 될 일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다면 이걸 통해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꼭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탱코아를 통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했을 때 3개에서 4개 렉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아메이 사고 있는 브론즈 빌드라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브론즈 빌드가 더 발전해서 프리덤 이글,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과정들이 중간에 보면은 탱코아나 너천볼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수입의 배분입니다. 아메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마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보셨을 거라고 됩니다. 스폰서인 매출이 80만 원인 스폰서는 소득이 12,000원이었고 나는 당신은 60만 포인트였지만 소득이 2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폰서보다 소득이 더 많다는 거죠. 아메이 매출 순이 아니고 그리고 먼저 한 선착순도 아니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래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소득이 더 많이 가는 그런 공정한 분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폰서가 없어져도 만약에 스폰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신의 소득이 변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져도 A나 B의 소득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정확한 수직 구조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한테 피해를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정하게 수익이 배분되느냐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조건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필품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제품이 경쟁력 있는 제품이어야 됩니다. 친환경 제품이어야 되고 100% 소비자 만족 제도로 환불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와 판매가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된 그리고 역사와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공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저희들 드림월드에서 하는 이 CLC가 이 과정이 성공 시스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수입이 배분되느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입니다. 그럼 일반 사업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 사업과 비교를 한다면 초기 자본은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사업하든 장사를 하든 뭐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냥 쉽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필요합니다. 뭐 요즘은 경비 하여튼 어떻게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어야 되고 그 정도의 경비들은 필요를 하죠. 근데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일반 사업은 진짜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선택을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프랜차이즈 기업을 선택합니까? 내가 경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갖추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메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허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백지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강의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 그것도 빨리 내가 백지로 접어 넣으십시오. 백지 상태로. 그래서 오늘 저 사람 강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참 마음에 드는 강의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팍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사업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템 일반 사업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가 모든 것들을 신제품부터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다 만들어줍니다. 직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은 정해진 시간을 갖다가 뭐 24시간도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24시간 하면 꼬박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면 시간 투자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만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걸 갖다가 책임하에 몰입하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위험성, 리스크, 뭐 투자한 게 없는데 무슨 리스크가 크게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사업 설명했는데 뺨 맞는 사람 없더라. 뭐 이 정도 그 뺨도 안 맞는데 무슨 리스크냐? 뭐 그냥 단지 나 너 안 만나. 우리 집에 오지 마. 이게 뭐 그 거절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성공 확률 뭐 100%입니다. 뭐 성공을 갖다 보는 개념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월 3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성공 아닌가요? 내가 성공하라는 기준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성공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이 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한 회사는 근데 그 중에서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가? 시간이 좀 제가 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좀 침착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네요.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 보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세미나에 발표한 자료죠, 그죠? 글로벌 직접 판매 1위의 제품입니다, 그죠?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판매에서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15개의 물류시설이 있습니다. 생산 및 물류시설. 포브스 선정 탑 10의 사기업 순위 53위. 그리고 750개 이상 약 1000여 가지 정도의 제품을 갖다가 특허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전 에이크 734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8배가 되는 유기농 농장을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창업 이념이 참 희한하죠.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이 아메이가 굴러가는, 아메이 회사가 굴러가는 것들이 이 안에서 굴러간다는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도 그렇고요. 어떤 여행에 대한 다른 금전적인 거나 그죠? 비금전적인 거나 다른 여행 다른 이제 가치로 보상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 창업 이념에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시켜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100%, 200%, 1000% 성공의 기회는 분명히 제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없이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는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 부담이 없고요. 특혜가 없이 공평한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뭐 치약을 3,000원 해주고 여러분은 뭐 10,000원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특혜는 없는데 혜택은 좀 있더라고요. 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제품을 조금 빨리 써보는
그런 혜택, 강의장을 구하는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는, 근데 제품에 대한 혜택들은 뭐 이런 특혜라는 것들은 사실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대로 하면 최고의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소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업이고요. 최고의 인정과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까지. 양도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상속까지 이렇게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암의 가치와 비전을 갖다가 막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리치라고 표현합니다. 마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그죠? 경제적인 거,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나와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주어진, 파트너도 주어지고요. 또 같이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또 나이를 불구하고 그 형제가 되는, 그 친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도 친구고, 10살 작은 사람도 친구고, 그런 느낌이 항상 받아요. 그래서 나이를 잊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뭐 가서 어떤 수석 다이아몬드 한 분한테는 할머니라고 했다가 누님이라도 했다가 리더님이라도 했다가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 그런 것처럼 친구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있으면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